이번에 그 미국 대선 결과를 보면서 이렇게 우리 지구가 그래도 멸망하진 않겠지만 멸종되진 않겠지만 대멸종 6번째 대멸종이 임박했다라는 징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기후 변화가 너무 심해서 6번째 대멸종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그랬는데 어쩌면 안 일어날 수 있다라는 희망이 이제 뭐든지 이렇게 보면 좋은 쪽으로 흘러가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만약에 트럼프가 되면 대멸종이 굉장히 빨리 생각보다 훨씬 더 빨리 왔을 수도 있었고 바이든이 되면서 어쩌면 대멸종이 안 올 수도 있구나. 저는 나름대로 이제 제 뇌피셜이에요, 뇌피셜. 저는 그냥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정책을 펴는 게 바이든은 어쨌든 기후 변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라고 파리 협약도 가입하고 뭐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굉장히 정책을 쓰겠다라고 했고 반대로 트럼프는 전혀 그런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미국이 우리나라 전 세계에 차지하는 그런 에너지 정책의 거의 뭐 50% 정도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 또 우리나라도 이제 그 뉴스를 보니까 한동안 좀 잠잠하더니 다시 또 이렇게 수도 이전에 관한 이야기가 또다시 불거졌더라고요. 국회를 세종으로 옮기겠다. 뭐 본회의장은 아니더라도 예전에 그 위헌이라는 판결이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위헌에서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이제 국회를 옮긴다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위헌이고 뭐그 떠나서 국회를 그냥 세종으로 아니면 울산으로 국회를 울산으로 이렇게 이전을 세종으로 하루빨리 이전하고 청와대도 그랬으면 좋겠다는데 청와대 이전 계획은 아직 없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도 우리나라 정책 중에서도 그렇게 지방의 발전, 이제 전국 균형 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추진되고 있다라는 게, 대한민국은 아직도 희망이 있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 합니다. 빨리 이렇게 다 국회도 그냥 다 추진이 되고, 어쩌면 우리 국민들이 이제 지금 현재 민주당에게 표를 180석에 가까운 석을 준 거는 그런 걸 하라고 주지 않았나 싶어요. 괜히 지금처럼 이상한 거 가지고 서로 싸우고 그럴 게 아니라 헌법도 이렇게 빨리빨리 이렇게 현 시대에 맞게 미래에 맞게 헌법도 빨리 고치고 법 개정도 미래에 맞게 고쳐나가고 그걸 빨리 추진하라고 그렇게 한 게 아닌가 싶은데 국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정치권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수준 낮은 행동들을 아직 많이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또 미국 대선에서 또 이렇게 희망적인 거는 해리스 부통령, 여성 부통령. 전에 여성 부통령은 있었나? 처음 부통령인가? 그 무엇보다도 여성이 부통령, 대통령까지 하면 더 좋겠고요. 상징적이죠. 여성이 뭘 한다. 우리나라 박근혜 보살님은 좀 이제 여성이 대통령 하긴 했는데 이상하게 여성들을 별로 안 쓰시는 대통령. 여성이 대통령 하면 여성을 많이 쓰고 저 핀란드인가? 거기 보면 장관이 18명인가 중에 11명이 여성 장관들. 여성이 총리거든요. 여성이 총리인데 장관을 거의 대부분 여성들을 썼고요. 그리고 연령이 본인이 30대거든요. 그러니까 장관들도 다 30대 여성들을 많이 등용을 했어요. 야, 정말 북유럽이 그냥 발전하는 게 아니구나. 그런 걸 보면서 우리 여성 부통령이면서 또 더 중요한 것은 유색인종. 아버지가 자메이카 아프리카 출신이고요. 어머니가 인도 출신이에요. 이런 분이 이제 부통령인데다가 또 바이든 대통령은
바인동 이제 이 사람은 앞으로 차기 후보를 이 해리스 이 보살님한테 다 자기는 나이가 많아서 다음에 못 나올 거다 이제 미리 이제 정해놓고 자기는 못 나올 거다 해놓고 그 여성을 차기 대권 후보로 밀겠다라고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어요. 벌써 선언을 했죠. 그러면 이제 미국 사회는 우리나라 사회보다 훨씬 더 경직된 사회거든요. 예, 그 보수적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의 베트남이라든지 뭐 태국이라든지 외국인 노동자는 많지만 외국인 노동자가 와서 제대로 정착을 해서 그들이 성공신화를 쓴 게 거의 없어요. 물론 이민 문화가 아직 우리나라 이민 문화가 잘 없죠. 외국인 노동자도 일정 기간만 그것도 자주자주 점검해요. 매년마다 이렇게 잘 있는지 또 비자를 새로 만들어야 되고 하는 이런 게 까다로운 게 많아요. 우리나라는 이민을 잘 받아주지 않는 데다가 지금 이민 오거나 또는 외국인 노동자로 있으면서 이렇게 성공신화를 쓴 외국인들이 잘 없어요. 물론 서양에서 온 외국인들은 좀 있을 수 있어도 그만큼 우리나라는 그런 인종에 관해서는 굉장히 보수적이고 점점 인구가 줄어간다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는 전혀 신경을 안 쓰는데요. 미국 사회도 사실은 이렇게 유색인종에 대한 차별이 굉장히 심한 우리나라는 이제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하지만 미국은 오래전부터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흑인이 아니고 흑인과 그리고 동양인 인도 사람이 결혼해서 낳은 그런 해리스라는 여성을 부통령 그리고 앞으로 미래의 차기 대권 주자로 이렇게 밀었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정말 우리 인류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우리도 빨리 이렇게 그 이민에 대한 정책이 빨리 열리고 그리고 동남아시아에서 오든 또 아프리카에서 오든 아니면 어디 다른 지역에서 오는 외국인들도 우리나라에 정착을 해서 성공하고 또 유명해지고 그런 것이 많아야 된 이유가 그것이 이제 저는 트럼프가 대통령 되는 것을 반대한 사람인데요. 개인적으로 반대해요. 절 쪽에서 반대하는 게 아니라 한 이유가 너무 편을 가르기 때문에 그래요. 네 편, 내 편을 너무 가르잖아요. 국가도 자기 그 미국 우선주의, 보호무혈주의를 외치면서 미국만 잘 되면 되겠다. 라면서 석유 개발을 엄청나게 하고 원유 개발을 하는 그 엄청나게 많은 나라들과 자기가 경쟁을 했던 그러니까 부자가 가난한 사람들하고 경쟁한 게 미국의 지난 4년간의 정책이거든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대형마트 들어오는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 왜냐하면 조그만 마트들이 다 죽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난 4년간은 미국만 살고 다른 나라들은 다 거의 대부분 뭐 이렇게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목 졸라 죽는 듯한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게다가 미국 내에서도 그 인종 간의 갈등이 얼마나 심했어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폭동을 일으키겠다라는 트럼프주의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민족 간의 갈등이 심해요. 그걸 또 우리 좁은 이제 우리끼리 듣고 보면 황룡사 다니는 사람끼리 A그룹, B그룹 서로 나눠서 싸우는 거랑 다른 게 아닌 거예요. 그것이 더 좁게 들어오면 가족들이 엄마, 아빠 서로 갈라지고 아들하고 부모하고 서로 갈라지고 이게 다르지 않은 거예요. 이게 큰 거하고 작은 거하고는 크게 다르지 않아요. 미국의 전 세계를 두 편으로 갈라놓고 지금 미중 무역 갈등도 뭐 앞으로도 계속 될 거지만 그래도 그런 갈등뿐만 아니라 자기 혼자 잘 살겠다고 했던 그런 것들 때문에 또 그거하고 또 우리 가족들, 우리 4인 가족, 3인 가족들 중에 누구 하나가 오만하고 자기 것만 찾고 다른 식구들을 무시하고 이것이 이제 작은 것과 큰 것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행히 희망인 것은 한쪽으로 기울면 다시 또 돌아오기 마련이고 될 수 있으면 좋은 쪽으로 가면 좋은 게 그래도 바이든의 인생을 살펴보면 뭐 이렇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살펴보면 좀 정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이 사람은 나이가 이제 거의 80이 다 됐는데 자기가 30살 때 상원의원에 당선이 되거든요. 당선되고 며칠 있다가 자기 부인하고 딸이 죽어요. 교통사고로 죽어요. 교통사고. 마트 가다가 교통사고로 죽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장례를 치르자마자 이제 상원의원 상원의원이 되는 거예요. 당선된 지 며칠 지나서 사고 났기 때문에 당선은 되게 좋은 거지만 자기 부인하고 딸이 죽은 것은 굉장히 이렇게 슬픈 일이잖아요. 또 이분은 어렸을 때 말더듬이었어요. 집안이 그렇게 트럼프처럼 재벌 집안이 아니고 노동자 집안에서 태어났고 태어나자마자 언챙이라고 그러나? 말더듬이를? 옛말로 언챙이라고 그러나? 입술 그런 게 언챙인가요? 어쨌든 말을 제대로 더듬고 잘 못하는 좀 어눌했는데 그걸 극복을 하기 위해서 그냥 어린 시절부터 노력을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실수를 한 번씩 해요, 보면. 바이든이. 집안도 출신도 그렇죠. 어렸을 때 좀 부진했었죠. 그런데 당선되고 나서 자기 딸하고 자기 부인이 죽었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상원의원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그래도 아들은 있었거든요. 뭐 재혼도 하긴 했는데 나중에 아들이 굉장히 검사 출신이기도 하고 그 지역에 델라웨어주인가 그 지역에 재무장관도 지내고 그랬는데 그 아들이 또 죽었어요. 뇌종양으로 총망받는 아들이었는데 그래서 참 정치 인생에 뭐 잘 가기도 했지만 어려움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있는 집에서 직장까지 출근을 하려면 왕복 4시간을 기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해야 된다고요. 그거를 30년 동안 했다 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이렇게 유리천장을 뚫은 사람, 그러니까 서민인데 상원 내리 7선, 6선, 7선을 상원의원을 하고 부통령을 오랫동안 했어요. 우리 오바마 대통령 있을 시절에 8년 부통령도 하고 대선 도전도 여러 번 했었는데 뭐 이러저런 이유로 떨어지기도 했었고 그러니 이분의 정치 인생을 보면 참 이렇게 그 개인적인 도덕성이 어쩐지는 잘 모르겠지만 살아온 삶이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았고 서민의 삶을 잘 이해해 줄 수 있는 또 정책을 하는 것도 또 우리 평민들을 위한 세계를 위한 자연을 위한 좀 정책이 뭐라고 해야 되나 좀 모순적이라고 해야 되나 친환경처럼 서로 상생적인 서로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정책인 것 같아서 참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제가 뭐 문파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정치 전에부터 살아온 삶이 인권 변호사를 오랫동안 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소수민을 위해서 이제 어렵고 힘든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한 사람이 나중에 성공을 하고 그분이 그런 사람들이 정책을 펴고 그런 사회가 저는 훨씬 더 나은 사회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 그렇게 해야지 또 우리 여러분들의 서민들의 자식이 나중에 성장을 해서 그 서민들의 자식들이 유리천장을 뚫고 또 성공을 하고 그런 이제 선순환적인 사회가 되지 않겠나 싶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빨리 이렇게 그런 인종적 차별에서 빨리 벗어나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서로 자기들이 인종차별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별로 안 하고 있는데 사실 대한민국처럼 인종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렇게 편견을 갖고 있는 나라가 흔치 않아요. 지구상의 거의 대부분의 모든 나라가 인종차별을 많이 하지만 우리는
인종차별을 맞닥뜨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한민족으로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다른 민족이 들어오는 것에 들어온 지금처럼 이렇게 많이 들어온 경우가 잘 없었고, 그리고 지금도 이제 그냥 이제 이렇게 권력의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위협을 느낄 정도로 아니기 때문에 갈등이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마음의 장벽이 굉장히 크다. 인종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 부처님의 지혜로 해결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불하세요. 네.